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심리학자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목차입니다. 사람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상당 부분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친구들이 막상 대학에 가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심리학이 아닌데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진실은 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심리학이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OX 퀴즈예요. 네. 자, 현대 심리학에서 프로이트는 중요할까 아닐까? 자, OX를 그냥 여러분 크게 한번 소리내서, 네. 뭐 여러분 소리 낸다고 제가 듣고 뭐 채점하는 거 아니니까 자, OX로 한번 생각해서 외쳐주세요. 뭐 나는 좀 이렇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도 둘 중에 하나니까 어차피 50%잖아요. 그렇죠?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 현대 심리학에서 프로이트는 중요하다. OX. 네, X도 있고 O도 있고. 자,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예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항상 1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정신분석의 창시자죠. 현대 심리학에서 프로이트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프로이트가 아예 안 나오느냐? 나오기는 해요. 발달 심리학이라는 분야에 조금 나오고, 그리고 심리치료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오지만 그런 몇 분야를 빼고서는 프로이트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실은 프로이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자, 두 번째.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상담은 심리학의 중심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내가 이제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싶으신 분은 O. 아니야, 상담, 심리학 하면 상담이지. 그리고 상담하는 거는 그거는 심리학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X. 상담은 심리학의 중심이 아닐 것 같아. O. 자, OX 외쳐주세요. 시작. O, X. X 하신 분도 계시고 O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자, 정답은 O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담과 심리학을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같지 않습니다. 심리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상담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은 이 심리학에 관심을 가질 때 그 계기가 학교의 위클래스 혹은 이제 지역에 있는 위센터 혹은 청소년 상담센터 그런데 이제 가서 활동하면은 뭐 또래 상담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심리학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 어른들도 심리학자? 뭐 그거 상담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심리학자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상담을 전공하고 실제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연하게 심리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심리학자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선생님 그러면 제 문제 좀 한번 들어주시고 제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나름대로 저한테 조언을 해주세요. 상담을 해서요 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은 그 심리학자의 불쾌한 모습을 보실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럼 왜 불쾌하냐? 자기는 상담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마다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그런 오해들 때문에 심리학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리학자는 사람을 딱 보면 척안다. 자, 심리학자는 사람을 딱 보면 척안다. OX 외쳐주세요. OX? X. 네. X. 이거는 뭐 거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심리학 하면은 뭐 독심술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직관에 근거한 독심술은 아니기는 하지만요. 심리학자들이 수많은 연구 끝에 그 연구의 최종 결과만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놀랄만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국의 부부치료 전문가인 가트만 박사는 부부들이 대략 10분이나 15분 정도 말다툼하는 거 혹은 일상적인 대화하는 거를 들어보면요. 이 부부가 10년이나 15년 후에 얼마나 이혼이나 별거를 할지 대략 80% 이상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한번 인터뷰한 걸 봤어요. 한국에 이제 강의를 하러 왔을 때 어떤 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친구네 부부랑 식사를 하자고 식사 초대를 하면은 거의 다 거절을 한대요. 이제 뭔가 이제 들킬까봐 이제 두려운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 심리학자는 그 부부가 10분, 15분 정도 얘기하는 거 보고 그렇게 부부의 관계, 연인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냐? 그 사람은 원래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사람에게로 옮겨온 거죠. 그리고 특별히 부부에게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2000에서 3000 커플 정도 되는 부부들의 대화를 녹음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부들의 갈등 상황을. 그리고 그 부부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이혼했는지 혹은 별거 중인지 데이터를 또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이 대화 방식이 서로 무시, 경멸,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1분당 몇 번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계들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고 이거를 바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찍어 다른 문제를 내볼까요? 자, 부부들끼리 자, 1번 분노, 2번 무시, 3번 경멸. 1번이 뭐라고요? 분노, 화나는 거죠. 와! 막 소리 지르는 거. 2번이 뭐라고요? 무시, 대답도 안 해요. 뭐 떠들거나 말거나. 세 번째 뭐요? 경멸, 비웃는 거. 웃기고 있네. 이런 거 있죠. 이런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부부의 관계를 가장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1번 분노, 2번 무시, 3번 경멸. 자, 어떤 걸까? 한번 이것도 한번 1번, 2번, 3번 여러분 소리 한번 내보세요. 자, 몇 번일까요? 3번. 네, 일단 2번이 많았어요. 그렇죠? 2번이 많고 3번 없고 혹시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1번? 1번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경멸이 가장 안 좋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비웃는 거. 차라리 분노는 사실은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멸은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그냥 대답 않고 몰라 이게 아니라 완전히 깔보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딱 보면은 야, 심리학자들은 이거 독심술처럼 정말 딱 보면은 그냥 척 아는 것 같은데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쌓아야 사실은 그 장면을 봐서 그렇지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독심술처럼 딱 보고 아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대답해 보세요. 자, O, X? X. 정답은 O예요. 최면과 꿈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 최면은 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 최면하는 뭐 정신과 쓰는 심리학들이 이제 가끔 나오니까 아, 저런 걸 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리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반영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시면 꿈에서도 힘들죠. 그렇죠? 꿈에서도 힘들어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꿈에서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우리의 마음이 꿈과 연관된다라고 이제 느껴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순수하게 꿈은 그 사람이 깨서 보고하는 거에 의존해서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억하는 꿈도 정신없이 아침 준비하고 뭐 점심 때 하루 종일 생활하고 오면 저녁 때는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죠.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보고하는 꿈 역시 그 시간을 빨리 단축해서 보고를 시키더라도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면과 꿈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OX? O예요. O.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심리학과 가려면은 이과예요, 문과예요? 문과죠. 우리나라는 거의 사회과학대에 속해 있습니다. 혹은 뭐
문과대에 속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심리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으면 BA, 학위명이 BA예요. Bachelor of Art, 문학사를 줍니다. 문학사. 그리고 심리학으로 석사를 마치면은 MA, 학위명이 Master of Art. 그래서 이제 문학 석사를 줘요. 그런데 미국의 많은 학교들은 학부를 마치면은 BS 학위를 줍니다. Bachelor of Science, 이학사를 주고요. 그리고 석사를 마치면 MS, Master of Science 학위를 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심리학과가 이과 계열에 속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가면은 맨날 막 실험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생물과 통계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학과 오는 친구들이 거의 다 문과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과, 문과 선택하는 기준이 딱 그거잖아요. 뭐, 과학 싫고 수학 싫으면, 우리 문과죠. 그러니까 딱 대학에 왔더니, 심리학과에서 통계가 필수예요. 통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근데 물론, 심리학과에서 이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통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얻잖아요. 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면에서 사실은 뭐 수학적으로 통계를 좀 싫어해도 심리학 공부를 하는 데는 사실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OX, O도 있고 X도 있습니다. 정답은 X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인문학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 또 관계,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은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리학에서는 이 연구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인문학 혹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거의 다 사회과학대에 속해 있죠. 사회과학.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자연과학. 그래서 심리학은 여러 분야들이 이렇게 함께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적인 속성도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요 표현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는 아니다. 뭐 어느 정도는 인문학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확실히 인문학이다 이러면은 좀 그렇죠. 자,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약간은. 자, O일까요, X일까요? OX? O. 정답은 X예요.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너 뭐 어항 그려봐. 어항에 네가 원하는 걸 넣어봐. 물고기를 몇 마리 넣든지 뭐 뭘 그려봐. 뭐 다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 뭐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속여서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는 면에서 거짓말은 아닌데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선생님 아니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걸 그려놓고 그 사람 얘기 들으면요. 인터넷에 있는 설명들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은 혈액형에 대한 성격 묘사를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우리는 누구 얘기를 들어도 고개를 자주 끄덕입니다. 내 입장에 생각하니까. 그런데 심리학에서 돌아다니는 인터넷 심리 테스트는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 이유, 증거가 없습니다. 맞으면 맞고 틀려도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우리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거를 보고 되게 고민해요. 한참 뭐 이렇게 연쇄살인범 나오면은 인터넷에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돌아다녀요. 그럼 어떤 애들이 막 해보죠. 그쵸? 그리고 나서 막 걱정해요. 선생님 제가 사이코패스래요. 왜 그러면? 인터넷 테스트 했더니 무슨 테스트인데? 뭐 몰라요. 뭐 문항이 뭐야? 뭘 이상한 문항. 뭐 당신은 뭐 15층에 뭐 걸어 올라갈 거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냐? 막 이런 거 묻고 막. 그쵸? 절대 믿지 마세요. 약간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심리학에서 무의식은 주요 관심 분야가 아니다. O. 주요 관심 분야 중에 하나지. X. 자, O일까요? X일까요? OX? 정답은 O입니다. 네. 무의식은 주요한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거 문제에다 또 하나 내려고 그러다 안 남기는데, 그럼 이거. 심리학에서 성격은 주요 관심 분야일까요? 아닐까요? 주요 관심, 이거를 이제 성격으로 바꿔보세요. 심리학에서 성격은
주요 관심 분야가 아니다. O. 아니지, 성격은 주요 관심 분야지. X. O, X? 그것도 O입니다. 성격도 주요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이 무의식은 아까 정신분석, 사실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만든 거는 아닌데 이 프로이트로부터 굉장히 구체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프로이트가 심리학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식 역시 그렇게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격은 왜? 성격도 사실은 주요한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에 분명히 성격 심리 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성격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의 다른 이론들을 다 중복되는 것들을 빼놨을 때 성격 이론이라고 딱 남아있는 것도 몇 개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성격이 사실은 되게 모호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격이란 게 뭡니까? 우리는 되게 모호하니까 성격이라고 치부해버리는데 심리학자들은 그거를 쪼갭니다. 그래서 이게 뇌의 문제야? 그럼 그거는 생리심리. 이게 이 사람의 지식의 문제야? 그건 인지심리. 그건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발달해서 생긴 문제야? 그건 발달심리.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래? 그럼 그거는 뭐 이상심리나 정신병리 이렇게 나눠지지, 그거 다 빼고 성격심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격심리도 주요한 관심 분야가 아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이 도대체 뭐냐? 자, 심리학의 정의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요거 여러분이 과동물, 이게 좀 작지만 요것도 한번 포함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심리학은 요거를 좀 붉은색으로 표현했고요. 또 과학을 붉은색으로 표현했죠. 침대가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침대 과학이래죠. 그렇죠? 침대도 과학인데 심리학도 당연히 과학입니다. 그럼 심리학이 무슨 과학이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심리학과 실제 심리학의 차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와요. 제가 심리학 개론을 처음 수업 들었을 때 교수님들이 너무나 많이 강조해서 좀 이상할 정도로 강조하는 게 뭐였냐? 심리학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하는 생물학 물리학 혹은 천체 우주학 같은 이런 학문들,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뭐 책은 보지 않았지만 그런 책을 봤을 때, 혹은 뭐 고등학교 때도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런 거 배울 때 생물학은 과학이다, 물리학은 과학이다, 혹시 이런 표현 보신 분들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심리학 책에는 심리학이 과학이라고 너무나 강조돼서 나오는 거예요. 희한했어요. 아니 그래, 심리학이 그래 과학일 수도 있지.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지? 제가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저 여러분 누다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예요 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누가 봐도 남자니까. 근데 제가 뭐 굉장히 이렇게 여성처럼 이렇게 뭐 옷을 입고 왔으면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선생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럼 난 남자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을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과학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뭐 대학 갈 때 뭐 면접에서 뭐 면접 준비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뭐 해요. 그러면은 야, 내가 뭐 그건 잘 모르긴 하겠는데 만약에 교수님이 너한테 야, 너는 심리학이 어떤 학문이라 생각하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럼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교수님,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과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한 과학입니다. 행동에 대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표현을 쓰면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얘가 뭔가를 좀 알고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다라고 이제 제가 팁을 하나 주는데요. 자, 조금 보면요, 인간의 마음과 행동 충분히 이해되시죠? 근데 동물은 왜 써왔느냐? 사람을 연구하려면은 실험도 해야 되고, 실험을 하려면은 뭣도 좀 약도 넣고, 그쵸? 좀 환경도 통제해서 좀 극단적인 환경에도 넣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혹은 자연과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서 윤리적으로 동물 연구를 하듯이 심리학자들도 동물 연구들을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책 보면은요, 동물 얘기가 꽤 많아요. 동물 그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학교에는 사육실이 있어요. 심리학과 소속. 대학원 연구실 옆에. 뭘 사육할까? 쥐를 사육해요, 쥐.
왜? 쥐 가지고 막 쥐 내도 해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쥐 사육실도 있고 이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게 동물 행동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니까 이제 동물을 좀 작게 썼어요. 인간과 동물의 마음과 행동을 어느 측면에서? 첫 번째로 생리적인 측면에서, 뇌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지능 혹은 뭐 애착, 자존감 이런 얘기들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은 바로 지금 여러분 같은 우리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은 상황. 여기 굉장히 지금 거의 다 지금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토요일 날인데도. 그럼 여러분이 왜 이렇게 집중하십니까? 제가 너무 잘생겼나요? 감사해요. 여러분 뭐 이 강의가 너무너무 재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린 낯선 환경에서 긴장합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굉장히 성심성의껏 강의를 임하고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원래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냐? 물론 성실하지만 또 낯선 곳에 오니까 더욱더 긴장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의하던 또 제가 익숙한 사람들 앞에 서면 저는 좀 더 편하게 강의할 수도 있는데 이 환경,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인 측면을 보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다. 그렇다면 왜 심리학은 무의식이 주요한 관심 분야, 성격이 주요한 관심 분야도 아니고, 왜 심리학에서는 인터넷에 떨어지는 심리 테스트는 믿지 말라 하고, 그리고 왜 자꾸만 과학을 강조하느냐?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심리학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